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29살에 100일 된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너무 열받아서 시댁 뒤집어 엎고 나왔습니다. 주말을 끼고 연휴가 있었어요. 일단 저희 친정에는 주말에 미리 다녀왔고요. 이틀 머무르고 시댁에 월요일에 와서 수요일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열받아서 아이 데리고 그냥 친정으로 왔습니다. 작은 형님, 신랑 누나요?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다 살아계셔서 제사 지낼 일이 없어서 명절에 항상 오고요. 작은 형님은 와서 이것저것 잘 도와주세요.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고요. 아무튼 월요일부터 아기 보느라 시엄마 도와주랴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는 모유 수유 중이라 도와드리다가 울면 맘마 먹이고 그러다 잠들면 또 가서 도와드리고 그치만 아이가 낮에 잠을 안 자요. 그래도 옆에 범보 의자에 앉혀두고 도와드릴 건 최대한 도와드렸죠. 정 안 된다 싶으면 아이 아빠한테 봐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아기를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잠깐 봐주면서 힘들다 그러길래 아빠가 아이를 봐야지 누가 봐. 그럼 오빠가 엄마 도와드려. 내가 아이 볼게. 이러니까 그제서야 군말 없이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처먹고 자빠져 자고 그래도 참았어요. 시엄마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기 싫어서. 오늘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제사상 차릴 거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뭐 하나 제가 실수를 했는데 시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는 여태 그런 것도 못하냐? 이런 것도 잘 못하면서 우리 아들 밥이나 잘 차려주겠어? 어머나, 점점 더 말라가는 것 봐라. 불쌍한 내 아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서도 참았어요. 어른이니까 마음 안 드실 수도 있겠다 하고. 아무튼 제사 지내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치우고 설거지 하려던 찰나에 아이가 울어서 맘마 주려고 가는데 시엄마가 또 한 소리 하네요. 우리 손주가 참 효자야.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 맞춰서 우네. 야, 너는 좋겠다. 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아이고, 너 덕분에 내 딸만 죽어나게 생겼네. 이러시더라고요. 여기에서 쌓였던 게 조금 터져서 시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제가 여기에 와서 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했고 월요일부터 와서 설거지, 손빨래, 밥상 차리고 치우고 음식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뭐가 일을 안 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버르장머리 없이 대든다고 싸가지 없다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싸가지 없는 게 아니고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냐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사과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거기서 완전히 열받아서 그랬어요. 너는 우리 집에 가서나 여기 와서나 처먹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주제에 무슨 자격으로 그딴 소리를 내뱉냐고. 네가 애를 잘 봐주기를 하냐. 그렇다고 나한테 고맙다고를 하냐.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아는 주제에 나불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엄마, 남편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소리 지르시길래 남편도 남편다워야 대접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요새 이런 남편 데리고 사는 골빈 여자 없어요. 정 그러시면 데리고 사세요. 저는 이제 필요 없네요. 했습니다. 시엄마 그대로 아무 말 못하시고 절 쳐다만 보고 남편은 우리 엄마한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냐 이런 개소리만 하길래 내 새끼는 내가 데리고 살 테니 너는 니네 엄마랑 살아라. 그러고 나왔죠. 따라 나와서 왜 그러냐 하길래 니네 엄마는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저희 친정집 도착할 때쯤 전화 오고 카톡 오는데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아까는 엄마 편에 서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뻔한 소리만 하고 있네요. 저희 부모님은 큰 집에 가셔서 아직 안 오셨는데 이따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후기입니다. 시간이 벌써 3년쯤 흘렀네요.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저희 부모님하고 마주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하니까 저랑 싸워서 그랬다고 했다더라고요. 부모님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시길래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지 자식 보는 것도 귀찮아하고 나는 시댁 가서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상 차리고 치우고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일했다. 그리고 밥상 치우려고 하는데 아기가 울어서 수유하러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우리 손주가 참 효자라고 엄마 일 안 시키려고 때맞춰 온다. 너는 좋겠다. 아들 덕에 일 안 해서 너 덕분에 내 딸만 죽어나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나도 화가 나서 맞받아 쳤더니 버르장머리였고 싸가지 없다 했다고. 그리고 오빠가 시어머니 편들면서 나한테 당장 사과하라고까지 했다고 있는 사실 그대로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땡서방은 집에 가서 먹고 자고 놀고만 했냐고. 우리 딸 하녀처럼 부려먹으려고 시댁 데리고 간 거냐. 애 낳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애를 저렇게까지 부려먹어야 속 시원하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내가 땡서방 잘못 본 것 같다. 이럴 거면 우리 딸이랑 당장 이혼하라. 시댁 가서 하녀처럼 일하라고 애지중지 키워서 시집 보낸 거 아니라. 그리고 시어머니 전화번호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엄마께서 직접 전화하시더라고요. 내 딸에게 버릇없고 싸가지 없다 하셨냐고.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이런 식으로 막말하시는 거 아니라고. 사돈 아들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다. 당장 우리 딸에게 사과하시라. 안 그러면 우리 애들 이혼시키겠다. 그리고 사돈께서도 딸이 있으시면서 어떻게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애에게 그렇게 일 시키냐. 막말로 내 딸 조상이 아니라 땡서방 조상 아니냐. 그럼 땡서방이 제사 음식 차리는 게 맞지 않냐. 여태까지 이런 취급 받고 살았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 긴 말 안 하겠다. 더 이상 내 딸 그 집에 못 보낸다. 애들 이혼시키겠다 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엄마에게 그러셨다네요. 저도 화가 나서 말을 막 한 거지 며느리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고. 사랑해서 그랬다네요. 앞으로는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겠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네요. 근데 저희 엄마께서는 필요 없고 애들 이혼시키겠다고 하고 끊으셨어요. 시어머니 바로 저에게 연락 오길래 차단했지요. 더 이상은 보기도 싫고 대꾸하기도 싫고 해서요. 그리고서 신랑에게 집에 가라 하셨어요. 더 이상 땡서방 얼굴도 보기 싫으니 가라. 그러니 신랑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엄마는 다 필요 없으니까 가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방에 들어가셨어요. 저에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그치만 절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 서류 떼서 보낼 테니 작성해서 가지고 오라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 신랑은 계속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 앞으로 네 입장에서 생각하고 너의 편이 되겠다 하더라고요. 더 이상 듣기가 싫어서 경찰 부르기 전에 가라고 했죠. 그리고 저도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 혼자 거실에 1시간 정도 있다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혼 서류 작성한 뒤에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퇴근하고 왔더라고요. 서류 내밀면서 여기에 작성하고 도장 찍으라고. 그러니까 손발이 닳도록 빌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으니 빨리 작성하라. 진흙탕 싸움하기 싫으니 좋게 좋게 끝내자. 어찌저찌 해서 작성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혼 서류 내일 접수하러 간다고 했어요. 이제 볼일 다 끝났으니 가라고 했죠. 그런데 안 가고 계속 손발이 닳도록 빌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빌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그래서 그랬어요. 어차피 서류는 나 혼자 접수해도 되니까 당분간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 좀 해보자. 그러니까 알겠대요. 그리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개월 거의 떨어져 지냈어요. 퇴근하고 매일같이 와서 손이 닳도록 빌고 빌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헬쓱해지기도 하고 해서 6개월 지난 후에야 집에 갔어요. 아기 데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잔소리하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중재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도 자기 혼자 다녀오고요. 집에서 집안 살림, 육아, 무엇이든 자기가 다 하려고 하고요. 아무튼 정말 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아직 이혼 서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또 한 번 그러면 정말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 욕은커녕 목소리 들은 적도 없고 뵌 적도 없네요. 집에 오려고 하면 신랑이 나 이혼하는 꼴 보고 싶으면 집에 와라. 난리를 쳐놔서 오시지 않으시고요. 아무튼 신랑이 이렇게 변하니 저도 살맛이 나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신랑에게 화났던 마음 푸시고 더 잘해주고 계세요. 아무튼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두 번째 사연 연달아 소개할게요. 내 밥만 뺏어먹는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은 근처에 있고 신랑이랑 둘이 먹으면 심심해서 외식을 할 경우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함께 먹는 편입니다.
요리 한번 해볼 거라고 결혼 초에 마트에서 장 봐서 음식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맛을 못 내니 결국 안 먹어서 버리게 되는 게 훨씬 많았어요. 외식하는 게 오히려 식비도 절감이 되더라고요. 몸도 덜 피곤하고요. 안 그래도 없는 살이 더 빠져서 등이 굽을 것 같아 적성에 안 맞는 요리는 그날로 끝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오는 배달 반찬. 이것으로 보름을 때우고 그 외에는 외식하기로 남편이랑 합의 봤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많게는 7일 정도 시댁 부모님과 저녁을 같이 먹는 편입니다. 처음 밥 먹을 때부터 이상했었어요. 음식이 나오고 나서 제가 숟가락 들기 전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앞에 놓인 자신의 음식보다 제 그릇의 음식을 한 숟가락 드시더라고요. 뭐지? 의아했지만 그냥 주문한 메뉴가 다르니 맛을 보려고 하시나 생각했죠. 그런데 2번 외식할 때도 그렇고 3번째도 그 뒤 몇 번 더 그러시더라고요. 밥 같이 먹는 신랑이나 시아버님 건 메뉴가 달라도 안 드세요. 꼭 제 것만 드세요. 메뉴가 한 종류인 집을 가도 똑같아요. 아구찜을 먹으러 갔는데 앞접시에 아구찜 들어서 챙겨드리고 제 것도 놓고 먹으려 하면 제 접시에 있는 콩나물을 젓가락으로 집어가서 드십니다. 똑같은 콩나물인데 말이에요. 한 번은 신랑한테 말했더니 남편은 어머님의 그런 행동을 전혀 모르던 눈치예요. 같이 밥 먹는 게 얼만데 그걸 모르냐고 했더니 못 봤답니다. 봐도 그러려니 했을 성격이에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성격이 좋게는 무딘, 나쁘게는 정말 무감각한 편이에요. 음식 맛이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그냥 밥대에 배만 채우면 그만이다 생각하죠. 그러니 요리 못하는 여자 타박 안 하고 바깥 밥 먹어도 별말 없는 것이기도 하죠. 며칠 전에는 어머니께서 짜장면 드시고 싶다 하시길래 중국집 갔어요. 시아버지, 남편은 볶음밥 주문했고 저는 어머님과 같은 짜장면을 시켰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먹으려고 하는데 제 전화벨이 울려서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통화 끝내고 들어갔더니 제 짜장면 위에 채 썬 오이와 완두콩이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더라고요. 단전에서부터 오는 깊은 한숨이. 아이고, 시어머니께서 또 제 걸 드신 거죠. 아무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전에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그날은 짜증이 좀 났어요. 그래서 모르는 척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자기야, 이거 왜 이래? 남편이 밥 먹다가 저를 보고 다시 흐트러진 짜장면을 보더니 또 엄마가 이랬어? 똑같은 거 먹으면서 왜 그래? 저와 남편, 시아버지 동시에 시어머니를 쳐다봤죠. 시어머니는 별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물만 드시더라고요. 결국 대답 없이. 그냥 저도 배가 고프고 신성한 밥 시간에 기분 구기면서 먹으면 소화 안 되니까 그냥 맛있게 먹었네요. 먹던 음식을 주거나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런 거 아니라 불쾌하거나 한 건 아닌데 뭐지?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지? 의문이 갑니다. 남편이랑 둘이 먹는 것보다 시부모님이랑 같이 먹으면 대화 폭이 넓어져서 좋은데 이거 하나가 신경 쓰이네요. 왜 그런지 이유만 알 수 있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데 이런 경우가 없어서 이유를 도통 모르겠네요. 대체 왜? 오늘도 저녁 같이 먹기로 했는데 오늘도 그러시면 음식이 나오자마자 어머니 제 거랑 음식 바꾸실래요? 해야겠네요. 네, 정말 특이한 버릇입니다. 왜 꼭 며느리에게만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은 혹시 이 이유를 추측하실 수 있나요? 이런 속설이나 미신 같은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기쁘고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